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 운동으로서 측면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 사이드 브릿지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하지만 허리에 좋다는 사이드 브릿지 운동을 하다 보면 막상 시행해보면 오히려 더 통증을 느끼거나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드 브릿지 운동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반드시 발달시켜야 하는 근육이 바로 척추에 있는 코어 근육인데요. 그 중에서 측면에 있는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 같은 경우도 측면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 사이드 브릿지라는 동작이 아주 좋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라든지 논문을 보면은 사이드 브릿지 동작에 대해서 하는 법을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사이드 브릿지 동작을 검색을 해보고 막상 시행해보면 통증을 느끼시거나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이드 브릿지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드 브릿지는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어렵게 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무릎을 펴서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무릎을 굽혀서 해보다 보면 허리의 압박력, 운동이 너무 커져서 압박력을 느껴서 통증이 생기든가 또는 무릎을 펴고 했더니 너무 자극량이 세서 통증을 느끼든지 또는 버티지 못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았어요. 물론 어깨 쪽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버티지 못해서 사이드 브릿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즉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이드 브릿지를 하는 동안 척추가 아프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이드 브릿지를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이 척골 동작에서의 자극량 때문이에요. 또는 자신의 몸 자체가 바닥에서 사이드 브릿지를 시행하는 동안 너무나도 강한 자극이 측면에 있는 코어 자극으로 들어갔는데 내 몸이 그것들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이드 브릿지를 하는 동안 척골이라고 하는 옆으로 굽어지는 동작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드에서 이제 느껴지는 자극량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가정용 철봉을 구매를 해서 한번 운동을 할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저희 센터에는 이미 스로스바라고 해서 이렇게 철봉이 이미 달려져 있는 사다리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틀에다가 가정용 철봉을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우선은 자신의 어깨 높이보다 약간만 낮은 곳에 한번 가정용 철봉을 우선 설치해 보시고요. 이곳에다가 자신의 팔꿈치를 기댄 상태에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몸을 한번 기대 보세요. 자, 이때 주의사항은 척추는 이렇게 일자가 유지되어야 되고요. 다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양말 혹은 맨발이라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신발을 신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두 다리가 모여 있을 때 꼭 미끄러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버티기 힘들면 한 다리는 앞으로 한 다리는 뒤로 해서 이런 식으로 버텨주셔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한번 옆구리, 측면 코어 근육을 한번 만져보세요. 자, 이 정도 각도에서는 아마 그렇게 많은 부담이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가정용 철봉을 어깨보다 이제 좀 많이 한번 밑으로 한번 두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한번 지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척추가 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지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신의 측면 코어 근육을 한번 만져봅니다. 그럼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위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느껴질 거예요. 근육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아래쪽에 제가 한번 설치를 해서 한번 제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리도 좀 멀어져야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도 한번 제가 앞뒤로 한번 할게요. 중심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이드 브릿지 동작을 척추를 편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옆쪽에 있는 측면 코어 근육에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코어 근육, 즉 사이드 브릿지 동작을 할 때 통증을 느낄 때 옆으로 벌써 바닥에서 맨바닥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에 있는 코어 근육이 버틸 힘이 없는데 만성적인 환자라고 하면 특히나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에서 하는 게 인터넷에서 책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라 하다 보니까 못 버티니까 아픈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척골 동작, 누워서 하면은 이 척골 동작이라 해서 옆으로 굽히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동작 시 자신도 모르게 통증 감수기가 작동을 해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드 브릿지 동작 시 통증을 안 느끼고 튼튼하게 옆구리에 있는 근육들을 발달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번 가정용 철봉을 문틀에 설치를 하셔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사이드 브릿지를 할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버티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한 10초면 10초, 20초면 20초 이렇게 좀 버티시고 중간중간 자신이 체력이 회복됐다라고 하면 각도는 점점 내려가시면 돼요. 이쪽을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물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셔야겠죠, 운동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용 철봉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침대에서 만약에 사이드 브릿지 동작을 하게 되면 아마 침대 높이가 아마 이 정도일 테니까 이렇게 강한 운동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측면으로 사이드 브릿지 운동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책상이 있죠. 자, 책상이라고 하면 아마 높이가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에서 책상에서 한번 사이드 브릿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운동량이 조금 줄어들 텐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도구나 가구를 이용을 해서도 사이드 브릿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방식으로도 아마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은 완전 만성질환이거나 또는 척추의 퇴행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아마 노인 환자분일 거예요. 지금 한 7, 80대 되신 분들도 아마 제 유튜브를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척추, 허리 디스크가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코어 근육이 버틸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동작도 아마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을 절대 뿌리지 마시고요. 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이드 브릿지를 이렇게 하세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우선 신으셔야 돼요. 그리고 벽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우선은 플랭크 자세,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플랭크 자세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척추 중립 상태를 우선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한쪽으로 한번 척추가 회전되지 않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겁니다.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트위스트 되지 않고 몸이 통으로 돌아갈 거예요. 통나무가 돌아가듯이요. 이렇게요. 이 정도만 돌아가는 것만 해도 이쪽에 있는 코어 근육은 가볍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5초면 5초, 10초면 10초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주시고요. 충분히 버텼다라고 하면 다시 플랭크 동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5초를 버텼다라고 하면 플랭크에서도 5초를 버텨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통나무 돌아가듯이 돌아가면 된댔죠.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코어 근육, 측면 코어 근육이 발달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5초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플랭크 동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운동량을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 측면에 있는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예전에 제 구독자분께서 요방현근을 어떻게 잘 풀 수 있고 또 운동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제작한 영상이에요. 요방현근의 경우 지금처럼 사이드 브릿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아주 잘 운동을 좀 시킬 수 있으니까 좀 답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 그분에게 요방현근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오늘 사이드 브릿지 이야기하면서 좀 설명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음 시간에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